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6강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4과목 소음 진동 방지 들어갈 거예요. 네, 이번 4과목에서는요, 소음 진동 방지입니다. 이렇게 4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 1과목에서 4과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작은, 그러니까 가장 적게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핵심 요건 1, 파동과 음의 성질이에요. 자, 파동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게 파동이 왜, 뭘 때문에 우리가 배우냐? 그러면요. 이게 소음,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 혹은 진동이라는 거, 요게 전부 다 파동이에요. 그럼 파동이 뭐냐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소리는요. 그냥 어떤 소리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이제 농도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러면 소리 자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매질이라는 거를 진동을 시켜요. 이 매질은 뭐냐면 이 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매질을 진동을 시켜서 소리가 매질을 진동을 시켜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우리 소리의 매질이 주로 뭐냐? 그럼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에 있으니까 소리가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그럼 공기가 아예 없는 진공 상태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있더라도 진동을 시킬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는요,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리라는 애는 매질이라는 거를 뭘 해서 진동을 시켜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진동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뭐냐? 파동이에요. 음이 파동이에요. 그럼 파동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진동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보면은 실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구슬이나 추가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흔들어 주면 얘가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똑같이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제가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고, 요 가운데를 이제 기준이 되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면은요. 자, 시간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해서 시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옆으로 쭉 긋잖아요. 그럼 바로 어떤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원점인 거예요. 이 원점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원점에서 더 멀리 가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이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럼 다시 이렇게. 이게 지금 어때요? 반복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에 보면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거를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에서도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바퀴가 계속 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원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돌아오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파동에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한 사이클을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원점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한 사이클이 자, 여기 가장 높은 데서부터 다시 제자리, 그죠? 높은 데로 가는데 이제 가는데 걸리는 거, 요것도 한 사이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클과 요 사이클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0이죠. 그죠?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를 플러스 방향, 여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면은 가장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어져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간 곳을
자, 제일 높은 데죠. 그래서 산마루처럼 마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낮은 데 있죠. 그죠? 여기를 골짜기,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바로 마루와 마루,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고, 혹은 골과 골, 그죠? 요 전체를 한번 갔다 돌아오는 거를 또 한 사이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거 사이클, 한 사이클, 마루, 골이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한번 갔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 사이클이 가는데 걸리는 거리, 요거를 우리는 이제 용어를 뭐라고 하냐? 바로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란다로 쓰는데요. 그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 바로 미터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사이클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걸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t로 나타내고요. 시간이니까 단위는 초, 세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원점에서부터 보면, 자, 요 시간일 때는 원점에서 얼마나 멀어졌죠? 이만큼 멀어졌죠. 그러면은 다른 시간에서는 원점에서 얼마나? 이만큼 멀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졌냐, 즉 원점 사이의 거리를 어떤 순간에 요걸 우리가 바로 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뭐 1초라고 한다면 요 1초에서의 변이는 이게 되고 2초에서의 변이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이의 최대치, 즉 마루 있죠. 마루에서의 원점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변이의 가장 최대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바로 진폭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폭까지 해서 용어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지금 뭐가 있냐? 바로 진동수, 주파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주파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다른 말로 진동수 같은 말이에요. 1초에 사이클이 몇 번 나타났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위를 새로운 단위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사이클이 한 번, 그죠? 두 번 갔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1초다. 그럼 1초에 사이클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그러면은 이때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 즉 주파수가 2Hz인 거예요. 1초에 사이클이 몇 번 나타났으니까? 두 번 나타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몇 번 나타났다 할 때 회는 안 씁니다. 잘. 그래서 헤르츠는요, 단위로 따지면은 세크분의 1하고 같아요. 왜냐면은 1초에 몇 번인데 그 몇 번, 몇 회가 없기 때문에 단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진동수, 주파수는 보세요. 뭐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요거를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파수는요. 헤르츠가 뭐라 그랬죠? 주파수. 1초에 사이클이 몇 번 나타나죠. 그럼 여기 보니까는 이제 주파수가 10, 20 되게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10Hz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1초에 사이클이 10번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되게 좀 엄청 간격이 촘촘하지 않고 넓죠. 근데 고주파수로 가면, 높은 주파수로 가니까 같은 시간 동안 여기는 한 사이클 나타났다면, 그죠? 여기는 한 사이클이에요. 1초 동안 같은 시간 동안 한 사이클 나타났다면 얘는 1초 동안 와,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촘촘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진동수가 높으면은 진동을 이렇게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거고, 진동수가 낮으면 이렇게 엄청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리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중요한데요. 얘가 이 진동수가 소리의 바로 높이랑 관련했어요. 높낮이. 우리가 고음이라고 하잖아요. 고음은 바로 고주파수.
고진동수예요. 그게 고음, 높은 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음은 저주파수예요. 얘는 우리가 소리로 얘기하면은 바로 음의 높이.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볼까요? 아, 이거는 고음이죠. 고주파수예요. 이건 저음이죠. 이건 저주파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2만보다 더 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요? 돌고래 소리 나는. 그걸 바로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높은 소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초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 즉 얘는 뭐랑 진동수, 주파수와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 관련 있는 게 뭐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여기 변이 중에서 가장 이제 최대치 진폭이 있었죠. 이 진폭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는 걸 제가 하면서 설명드릴까요? 여기 사이클이 이렇게 나타나면 진폭은 이만큼이죠. 그러면은 이런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진폭이 이만큼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진폭은 뭐랑 관련이 있냐? 바로 소리의 크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소리가 크냐 작냐 데시벨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데시벨 값이 더 크면 이제 소리가 더 크기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소리라면 이건 작은 소리인 거죠. 그죠?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크게 소리 낸 거는 바로 이거를 진폭이 큰 거. 그죠? 얘가 바로 소리 크기가 더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봐서 왜 파동을 우리가 배우냐? 그 파동의 한 종류가 뭐기 때문에? 네, 바로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봤고요. 그리고 이 파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용어와 정의를 매칭하는, 그죠? 하고 단위까지, 기호와 단위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소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진동수, 주파수와 그다음에 진폭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 파동에 관련된 이제 계산 문제랑 관련된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게 기억해야 되냐? 앞에서 우리 주기를 배웠고 주파수를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주기는 뭐였죠? 주기? 주파수? 자, 앞에서 방금 봤던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이 뭐고? 주기. 그죠? 그래서 단위가 세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뭐였어요? 주파수는 의미가 뭐였죠? 1초 동안 사이클이 몇 번 나타났냐. 그죠? 근데 이 회라는 거는 몇 번 나타났냐, 이거는 표시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크분의 1,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헤르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 사이클 2번 나타났다. 그러면은 2헤르츠. 1초에 사이클 한 번이다. 그러면 1헤르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단위가 지금 서로 무슨 관계예요? 하나는 세크고 하나는 세크분의 1이니까 곱하면 1이죠. 역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보세요. 주기와 주파수가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헤르츠는 여러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세크분의 1로 계산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동의 이제 전파 속도,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하고 이 주파수와 파장이 서로 어때요? 파동의 전파 속도가 주파수와 파장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출유형. 자, 진동수가 100Hz고 속도가 이제 50m/s인 파동의 파장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파장을 구합니다. 자, 그럼 지금 관련된 게 여기 나온 거 진동수, 그다음에 속도, 그죠? 그다음에 파장이 나왔죠. 관계는 속도는
네, 뭐예요? 이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거랑 같죠. 그럼 파장을 구하니까 파장은 진동수분의 네,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속도는 얼마고? 50m/s. 자, 그리고 진동수는요. 100Hz 나왔는데 헤르츠는 제가 단위를 계산할 때는 네, 세크분의 1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크분의 100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100/s가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쓰게 되면 세크 약분되죠. 그럼 얼마? 0.5 네, 미터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동의 종류를 볼게요. 파동의 종류는 종파, 횡파, 표면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종파라는 거는 뭐냐면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나가면 매질도 이쪽으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거죠. 자, 요게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소리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죠? 파동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매질의 진동 방향도 어디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진동이 이렇게 되면서 파동이 이렇게 직진을 하는 거죠. 자, 요거의 쉬운 예를 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이 형형색색의 이제 플라스틱 용수철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쫙 펼쳐져서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 차라라락 펼쳐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이 어디로 진행했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 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힘을 이렇게 줬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질의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겁니다. 자, 요게 종파예요. 자, 이번에는 횡파입니다. 횡파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똑같은 용수철을 요걸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밧줄 생각하셔도 되고요. 밧줄을 하면은 밧줄을 우리가 보세요. 밧줄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흔드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손을 흔들었는데 밧줄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이게 바로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일 때 밧줄이 나가는데 밧줄은 앞으로 나가죠. 이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종파는 파동과 매질 진동이 서로 수평인데 횡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면 횡파, 그래서 평행이면 종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횡 그러잖아요. 이 종이라는 게 뭐고 횡은 뭐예요? 종횡무진할 때. 그러니까 종은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횡, 종횡 서로 이제 수직되는 게 횡이에요. 그죠? 같이 가는 건 종이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파라는 거는 이 표면을 따라서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에너지가 크게 이제 전파되는 건데 이제 에너지가 크면 속도는 느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파 속도로 보면은 이 매질과 파동 진행 방향이 서로 같은 종파가 가장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제 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표면파가 이제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전파 속도는 이렇게 종횡파가 되고요. 에너지는 반대예요. 표면파가 제일 크고 반대로 종파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이 표면파 중에서도 우리가 알파, 레일리파와 엘파, 러브파가 있는데 이 레일리파가 훨씬 더 에너지가 크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음의 성질, 소리의 성질을 볼 텐데 소리의 성질은 이렇게 우리 6가지를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설을 한 거는 음이 구멍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굴절이라는 거는 꺾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거는 이 음과 저 음이 있으면 서로 간섭을 받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반사, 투과, 흡수, 음향에너지 보존 법칙, 공명구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회절을 봅시다. 회절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 뒤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언제 잘 돌아가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장이 길수록, 다음 파장이 길면은 반대로 우리 주파수, 진동수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는 작을수록, 다음 이 장애물 혹은 구멍, 슬릿도 구멍 같은 거요. 이게 작을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한 파장이에요. 요게 간격이. 그러면 파장이 요거는 길고 요거는 짧잖아요. 파장이 기니까 훨씬 더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파장이 짧을 때는 이렇게 좀 거의 직선처럼 가고, 그래서 파장이 긴 경우 회절을 잘하고, 요번에는 이게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 크고 혹은 간격이 이제 여기는 장애물이 작고 간격이 작고, 여기는 간격이 크죠. 그리고 장애물도 크다고 보면은 이제 간격이 좁은 경우에 훨씬 더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 회절이 잘 되는 조건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일단 굴절이라는 거는 매질이 달라질 때, 예를 들면 공기가 있고 이제 물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공기도 물도 매질이에요. 근데 이 매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굴절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공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물에서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매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음선이 구부러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바로 굴절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요, 공기랑 물 이런 게 있는데, 이 공기와 물에서 굴절이라는 거는 밀도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매질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더 잘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차 있을 때, 풍속 차 있을 때, 속도 차 있을 때, 밀도 차 있을 때, 이때 굴절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간섭은 서로 다른 파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사이클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시다. 근데 또 다른 사이클은 약간 시간차를 두고 좀 다른 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얘를 합쳐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이클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쿵짝짝짝. 이걸 이제 우리가 맥놀이, 영어로 하면 비트, 우리가 음의 박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파동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난 게 간섭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음의 반사투과 흡수. 요 세 가지는 보시면, 자, 이렇게 매질이 서로 다른데 소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는 소리, 입사음이라고 하면 매질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투과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가 100이라는 크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이 반사된다. 그러고 10은 흡수된다. 그러면 나머지 100에서 반사 30, 흡수 10을 빼면은 그 나머지 얼마? 소리가 이제 투과돼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는 60만 투과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100이 들어갔는데 반사, 흡수, 소리는 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소음을 많이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사를 늘리고 흡수를 늘려서 투과를 줄이면 우리한테 많이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들어간 소음 에너지가 그 반사, 흡수, 투가 합친 거랑 같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음양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사는 뭐예요? 다른 매질 통과할 때 이 경계면 통과 못하고 이제 한마디로 튕겨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걸 반사. 그 다음에
여기 매질이 달라지면서 일부는 흡수되는데 매질의 경계에서 음이 흡수되는 걸 흡수, 그리고 매질과 매질, 다른 매질을 이제 넘어서서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 이래야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걸 투가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명이라는 거는요, 자, 이 두 개의 다른 이제 진동 물체가 있어요. 근데 각각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거든요. 이건 다 달라요. 근데 이 고유 진동수가 같은 애가 있으면, 자, 만약에 요 고유 진동수가 같은 애 A가 지금 진동을 하잖아요. 얘가 달달달달달 진동을 하면은 서로 전달되지 않는데 이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가지는 B도 서로 울리기 시작하는 거, 이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이 울릴 때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이걸 공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리에 계속 배웠어요. 소리는 파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파동에 관해서 용어 정리했고, 소리의 성질들을 이해해서 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는 소리가 어디로 우리 몸에 전달되나요? 그 음의 감각기관, 바로 귀입니다. 청각기관입니다. 자, 이 귀를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귓바퀴가 있는 쪽이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웨이라고 하죠. 웨이. 바깥귀 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중이 한자로, 그 다음에 요 안쪽에 귀 깊숙한 곳을 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소리는 어디로? 바깥귀, 이 웨이에서, 웨이도 우리 귀에 이제 귀집하는 거기를 길도자를 써서 웨이도라고 하는데, 소리가 먼저 어떤 형태로? 기체 형태로, 그죠? 공기를 통해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웨이에서는 기체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웨이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웨이도 고막이에요. 그 고막, 우리 고막도 엄청 깊숙하게 있다고 보지만 이거는 웨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웨이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중이를 지나는데, 이 중이는 보통 보면 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뼈, 골이라고 하면 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뼈를 통해서 소리가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실, 이소골, 이간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고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웨이는 기체로 전달된다고 했는데, 이제 중이로 가게 되면은 소리가 이 뼈를 통해서, 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이제 내이로 가면은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난원창, 그 다음에 달팽이관, 요걸 이제 한자로 와우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세관고리관,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각각의 무슨 관에 뭐가 있냐면 림프액이 있어요. 이 림프액은 액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가 액체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소리를 귀를 통해서 우리가 청각기관을 통해서 받으면은 이제 대뇌로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이 소리가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귀의 구조가 있는데, 각각의 뭐뭐가 웨이, 중이, 네이로 분류가 되는지 이걸 보시고 이제 각각의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게 귓바퀴예요. 요 부분, 귓바퀴. 요거는 소리를 모으는 지분기 역할을 하고, 이제 이 귓구멍 있죠. 귓구멍은 이제 소리를 동굴 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증폭시켜서 소리를 키우는 거죠. 동굴에서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웨이와 중이 경계에 있는 게 바로 고막입니다. 이 고막을 통해서 이제 이 고막도 웨이에 전달된다는 거, 해당한다는 걸 봐주시고요. 이 웨이 지나면 중위로 가면은 뭘로? 네, 고체, 뼈로 전달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실, 청소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 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변환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기체로 전달되던 거를 지금 고체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소골은 고막의 진동을 고체 진동으로 변환하니까 또 이것도 매칭,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유스타키오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청각 기관이 아니에요. 자, 우리 뭔가 뭐 비행기를 탄다던가 아니면은 좀 귀가 먹먹할 때 어떻게 하나요?
코를 이제 양손으로 붙잡고 흐흐 하고 풀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압을 조정하는데 이때 우리 외이와 중이의 압력을 조정하는 게 바로 이 유스타키오 기관입니다. 이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청각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뇌로 가면은 이제 뭘로? 액체 림프액을 통해서 소리가 이제 전달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난원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골이 아까 우리 중위에 있던 고체였잖아요. 이 진동을 달팽이관의 림프액, 고체에 있던 거를 달팽이관의 액체로 전달을 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달팽이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직접적으로 소리를 대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이 소리가 여자 소리다, 남자 소리다, 아니면은 이거 피아노 소리다 이런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각기관이 아닌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전정기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몸의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은 이 전정기관이 고장이 나면요 평형을 못 맞췄다 이렇게 쓰러져요.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귀에 있는데 소리하고 상관없는 청각기관이 아닌 기관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위에 있는 유스타키오관.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네, 중위와 외위의 압력 조절, 압력 매칭하는 거. 그 다음에 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전정기관. 얘는 몸의 평형 감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얘는 청각기관 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핵심 요점인데요. 소음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 볼 건데, 소음하고 관계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봅니다. 마스킹 효과, 그 다음 도플러 효과입니다. 마스킹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마스킹이 뭐예요? 마스크예요, 마스크. 가리는 거죠. 어떻게 가리냐? 자, 소리가 동시에 도움이 나요. 그러면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은 음이 있죠. 그러면은 이 한쪽 큰 소리는 더 잘 들리고 작은 음은 더 적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한 거예요? 이 큰 소리로 작은 소리를 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표 효과,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음의 성질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냐? 음의 간섭. 그러니까 간섭이 뭐였어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소리가 있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음이 큰 소리에 묻혀서 어떻게 보면 더 작게 들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호텔 로비 같은 데 가면은 BGM, 배경음악을 깔아놔요. 그러면 아니면 카페 생각할까요? 카페에 가면은 항상 카페는 BGM이 있어요. 왜냐? 카페에 배경음악이 없으면 사람들이 서로 떠드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큰 소리, 배경음악을 이제 깔아놓으면 이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작은 소리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려줘요.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안 들리게 되죠. 이게 바로 마스킹 효과입니다. 이게 언제 잘 되냐? 요것도 보면 주파수, 다른 말로 진동수랑 관련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자, 주파수가 낮은 음을 뭐라고 했나요? 저음이라고 했고, 주파수, 진동수가 높은 음을 고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음이 고음을 더 잘 가려줘요. 저음이. 그러니까 이걸 더 마스킹을 잘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파수가 비슷할 때 마스킹 효과는 더 커지고요. 근데 주파수가 같을 때는 오히려 맥동 현상이 뭐냐면은 소리가 같으면은요 1 더하기 1이 2가 돼요. 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면 맥동 현상 때문에 주파수가 같으면은 이 소리가 더 커지니까 마스킹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죠. 지문이.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음이 더 세면은 큰 소리가 더 세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양도 더 커져요. 당연하죠, 여러분. 더 큰 소리로 내면 더 작은 소리,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는 더 묻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음폐되는 양도 커진다. 이거 기억해 주십니다. 그 다음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앰뷸런스 차가 와요. 자,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앰뷸런스 차가 나한테 가까이 올 땐 어떻게 들리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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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으로 들립니다. 근데 항상 보면 나를 지나가서 이제 나랑 멀어져요, 차가. 그러면 삐뽀 삐뽀 이렇게 들려요. 이게 뭐냐? 바로 여기 이게 도플러 효과예요. 앰뷸런스 차가 올 때는 삐뽀 삐뽀 나한테 가까이 올 때, 나를 지나쳐서 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삐뽀 삐뽀. 자, 그래서 진행 방향 쪽으로 오면 이제 원래 소리보다 더 고음으로 들리고, 이제 멀어지면 저음으로 들리는 거, 요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소음공해라고 하죠. 진짜 시끄러운 소리. 이거 어떤지 봅시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는 되게 다르게 소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주관적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요, 원래 좀 안 거슬리던 걸 또 굉장히 거슬리죠.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질에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뭐 카드뮴의 농도가 10이냐, 100이냐, 이거는 수치가 딱 객관적으로 나오죠. 그죠? 우리 농도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농도라는 거는. 근데 소음은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듣는 사람이 엄청 예민하다. 그러면은 소리 더 크게 들리고요. 밤에 듣냐, 낮에 듣냐, 그거 따라서도 여러분 밤이 훨씬 더 어때요? 소리 더 크게 들립니다. 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이즈라나요. 여러분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10에다가 10을 더하면 20대죠. 농도가. 그죠? 농도는 이렇게 되는데, 소리는요. 자, 윗집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가서 그 윗집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소리 내셨죠? 하는데 아닌데요? 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왜? 뭔가 쌓여 있는 게 없어요. 축적성이 없어요. 그냥 일회성이에요. 소리 지르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층간소음 나면은 이게 어디로 오는지 잘 모르지만 찾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를 찾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귀라는 감각을 통해서만 생기는 공이기 때문에 감각공해라고 합니다. 몸에다가 뭔가 피부 트러블이나 뭔가 독소가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소음공해라는 게. 그래서 감각적으로만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축적성이 없죠.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국소적. 어떤 작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다발적. 여러 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크게 들릴까요? 옆동 아파트에 이 소리, 인테리어 소리가 들리진 않죠. 자,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릴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드릴을 쓴다, 다다다다다 한다, 윙 한다, 이게 다발적인 거예요.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민원 건수 제일 많아요, 소음이. 그죠?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게 악취, 그 다음 소음인데, 소음이 다른 거에 비해서 민원 건수가 제일 많아요. 왜? 신경을 거스리니까. 이게 대부분 정신적, 심리적 피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다가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진 않잖아요, 소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 피해자랑 가해자가 친하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덜 들릴 거고, 안 친하고 엄청 사이 안 좋다 그러면은 소음 더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거랑 되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기분 안 좋은 게 무더운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훨씬 더 문도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훨씬 더 피해가 많고요. 이게 진정이 많아요. 민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소리가 났는데, 소리는 조용히 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뭐 소리가 흔적을 남기진 않잖아요. 그죠? 처리할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소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네, 소음공의 특징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제 소음 공해를 입히는 애들이 뭐가 있냐 봅시다. 그럼 뭐 층간소음 이런 거는 생활소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항공기 소음, 이건 비행기가 이제 있으면 나는 소리죠. 근데 비행기 항공기 소음의 특징은 아주 금속 끼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고주파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행기가 엄청 멀리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면적이 엄청 넓죠. 그리고 얘는 간헐적, 그러니까 계속 연속, 간헐적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헐적의 반대가 뭐냐? 바로 연속적, 계속 있는 거, 지속적. 이게 기속적으로 쭉 있는 게 아니라 있었다 없었다 하죠. 그러니까 한 번씩 비행기 날아갈 때마다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저희 집 주변에도 사실은 제가 사는 데 옆에도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헬리콥터라던가 군에서 이용하는 공항이어서 헬리콥터 소리가 밤에도 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전투기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끔 나는 거죠. 근데 한 번 날 때마다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건설 소음. 이거는 공사장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충격적인, 특히나 이제 다다다다 하는 뭔가 폭발이라든가 발파할 때 이게 진동도 많이 느껴지니까 그것도 건설 소음에 들어가고요. 자, 도로가 옆에 살면, 이제 고속도로 주변에 살면은 그게 교통수로 소음이 생기겠죠. 근데 이때 영향을 받는 거는 차가 많이 지나가냐,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에 보면 뿌앙 하는 큰 소리 내는 애도 있고, 뭐 전기자동차 같은 거는 소리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일단 기억할 거 공장 소음입니다. 자,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공장이 딱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딱 업무 시간에 이제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동 없이 계속 기계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른 변동이 없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민원 넣기가 힘들어요. 우리 생활소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층간소음 나는데 이거 층간소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죠? 근데 공장은 딱 알아요. 저 공장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장 시끄럽다고 우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왜? 쟤야 쟤.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건수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진정건수 최대인 건 누구? 공장소음. 그죠? 그 다음에 금속성의 고주파음이 생기고 피해 면적이 넓고 간헐적이고 충격적인 거 하면 네, 항공소음. 이렇게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소음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발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기류음이 있고 고체음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뭘까요?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기체가 흐르면서 나는 소리를 기류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공기가 이제 바람이 여러분이 휘 불죠. 이거 공기가 이동하면서 나는 거죠. 그죠? 그 공기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나는, 그리고 물이 이제 쪼르륵 흐르는 소리, 이런 거는 이제 흘러서 나는 소리, 요걸 우리가 기류음이라고 하고요. 쿵쿵쿵 발자국 소리, 북치는 소리, 이거는 혹은 이제 기계가 마찰하면서 일어나는 소리, 진동에 의한 소리, 이런 거는 고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를 두드려서 나는 소리는 고체음. 뭔 관을 통과할 때 공기의 흐름에 통해서 나는 소리는 기류음이에요. 이렇게 방지 대책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기출유형 갑니다. 기류음과 고체음으로 구분할 때 대책으로 틀린 게 뭐냐. 자, 1번 고체음, 가진역제. 고체음이 예를 들어서 퉁퉁퉁 치는 거면은 이게 바로 기계가 이렇게 퉁퉁퉁퉁퉁퉁 이렇게 돌면서 난다. 그러면은 이 기계 장치를 전원을 끄는 게 바로, 그러면은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가진력 억제예요. 그래서 가진력 억제는 고체음 맞고요. 자, 그럼 기류음이 또 고체음 여기 있네요. 방사능 증가, 공명유도. 요것도 공명 방지하는 거. 그죠? 요것도 이제 고체음에 들어가나요? 이때는 증가가 아니고요. 방사면 나가는 면적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명이 있으면 훨씬 더 소리가 심하거든요. 공명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기류음 볼까요? 기류음은 보통 관을 통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관을
통할 때 직선보다 이렇게 곡선으로 관이 있으면 훨씬 더 뭔가 꺾이는 소리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곡률, 곡선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길게 하나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밸브를 설치를 해서 좀 끊어주면은 기류음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에다가 뭐 호수에다가 물 넣을 때 속도 빠르면 소리 더 크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출 요속을 줄이면 또 기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은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음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볼게요. 자,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듣잖아요. 어때요? 화나요. 화났을 때 나타나는 모든 영향이 소음에 의한 인체 영향입니다. 화가 나죠. 혈압 높아지죠. 맥박 빨라지죠. 그리고 말초연관 자율신경계 변하고, 그러니까 호흡이 가파져요. 그죠? 그러니까 깊이가 감소하니까 심호흡 안 나와요. 화나면 이런 소리 나죠? 그러니까 호흡에서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그래서 어때요? 소음을 들으면은 위장 기능 감퇴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우 살도 찌겠네요. 혈당도 높아지고 아드레날린 증가하고 백혈구 증가하고 못 자요. 그죠? 그러니까 소음을 나면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났을 때 영향으로 소음이 인한 인체 영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혈압 높아져요. 하나면 맥박 증가하죠. 타액 분비량 증가하고 산도 저하되니까 소화기관 떨어지고요. 호흡수가 증가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화가 안 나면 이렇게 되지만 그 호흡수 증가하고 호흡 깊이가 감소하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